그냥 비트코인을 꾸준히 사고 있는 기업 중에 비트코인의 가치보다도 지금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샘너 사이언티픽 같은 경우가 좀 대표적일 것 같은데 여기가 꾸준히 지금 재무 전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티플을 전혀 못 받고 있거든요. 몇 가지 어떤 그 개선점들이 있으면은 멀티플은 바뀔 수 있거든요. 또 채굴 기업들 중에도 보면 뭐 와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갖고 있는 비트코인 정도밖에 안 되는 시총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네, 요즘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사들인다는 얘기가 참 많은데요. 비트코인을 왜 기업 자산으로 삼으려고 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이제는 디지털 골드다 이렇게 네. 좀 사람들이 인식하는 면이 많아진 것 같고요. 기업의 어떤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했던 것이 지금은 스트래티지로 이름을 바꾼 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여기서 이제 재무 전략을 하면서 좀 다른 기업들이 차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실제로 비트코인을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그 여유 자금으로 사고 또 자본 조달을 유상증자를 하거나 아니면 시비를 발행하거나 해서 자금 조달을 해서 또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이거를 이제 계속 반복하는 이런 어떤 흐름을 보였는데 이것이 실제로 기업의 그 기업 가치 제고에 상당한 도움을 보여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이 안전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에 대한 매력, 디지털 골드로서의 어떤 매력도 느끼면서 동시에 이러한 어떤 조기에 축적하는 이런 전략들이 기업 가치 제고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좀 인식을 하고 좀 따라하는 기업들이 조금 생기고 있다. 예, 그렇게 봅니다. 뭐 꽤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기준으로 보면은 뭐 0.1%도 안 되죠, 사실. 예. 현재 그거 하고 있는 기업이. 약간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게 약간 단순한 자산 배분 차원을 넘어서 약간 브랜드 마케팅이나 기업 정체성 전략으로도 활용된다고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결국에는 이제 이 크립토 산업 자체가 앞으로 굉장히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뭐랄까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전략인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많은 그 크립토 관련된 산업들의 그 기업들을 보면은 채굴 기업들이 한 뭐 10여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소 하는 곳들, 뭐 거래 중개하는 곳들 이런 것들이 있고 지갑을 만드는 곳들이 있고 또 그 외에 뭐 최근에 상장한 뭐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뭐 서클 같은 곳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가장 좀 대표적이고 장기적으로 좀 그 사업이 뭐 사업이라는 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호황 중이지만 그 와중에도 안 되는 기업들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또 없기 때문에 스트래티지가 하던 방법을 그대로 좀 카피를 하면서 우리는 비트코인과 이 디지털 자산의 어떤 시대에 대해서 좀 굉장히 전향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브랜딩도 하고 그런 적극적인 기업으로서 이제 시장하고 소통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주가를 좀 부양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가 그걸 가장 먼저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회사가 어떻게 해서 주목을 받게 된 건가요? 스트래티지가 처음 비트코인을 샀던 게 2020년도 여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처음 살 때만 해도 좀 상당히 센세이션을 했죠. 기업에서 대규모로 샀다 이래가지고 그때 바로 멀티플이 좀 높게 형성됐었어요. 그랬었는데 21년도 강세장을 거치고 나서 22년도에 이제 장이 좀 안 좋았거든요. 22년도 그리고 23년도 들어오면서 22년도가 이제 테라루나 사태도 있었고 네. 또 22년 그 5월 달에 있었고 그다음 또 11월 달에는 그 FTX 파산하는 사태도 있었어요. FTX 거래소가. 그런 과정 거치면서 사실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밸류보다도 시가총액이 더 낮아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저평가 상태였던 거죠. 그때는.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이 비트코인을 재무적으로 축적해 가면서 기업 가치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요? 산 증인처럼 보여줬어요. 멀티플이 높을 때는 그 헤지펀드들이 막 공매도를 막 해가지고 그거하고 또 이런 다투는 모습도 있었고 또 굉장히 저평가일 때는 또 그게 저평가라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좀 주목받는 그런 면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멀티플의 변화들을 직접
산 증인처럼 보여주면서 꾸준하게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시비를 발행해 가지고 계속 비트코인을 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발행된 컨버터블 본드의 30%가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한 자금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기업들은 일부지만 다수의 시비 중에 상당 비중이 이 목적의 어떤 자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변이 좀 많이 넓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스트래티지가 지난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 대략 제가 사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기업 가치가 한 30배 정도가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3,000%죠. 네. 예, 어마어마한 겁니다. 30배 정도가 올랐는데 실제 20년도 대비해 가지고 그럼 비트코인의 가격은 얼마나 올랐냐 제가 봤더니 한 10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3배 이상의 아웃퍼폼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이제 증명이 됐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그거를 지금 보고 좀 주목하고 뭐 메타플래닛 같은 기업도 따라하고 있는 거고 미국에도 여러 기업들 그리고 또 한국에서도 뭐 우리가 뭐 한국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되겠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좀 그러는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막 다른 기업들이 따라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약간 일종의 유행일까요? 아니면 이게 진짜 전략적인 움직임이 될 수 있을까요? 대단히 좀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기업들은 결국에는 저 기업은 유행에 따랐던 거네라고 나중에 평가받을 걸로 보이고요. 일부 소수의 기업들이 여기는 정말로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축적하고 이 산업에 그런 어떤 열정 가진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지금 같이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어쨌든 오르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어려움이 없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고 좀 어려운 어떤 평균적인 매수 단가보다도 내려가고 또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는 CB 발행했던 것들이 청구가 들어와 가지고 뭐 정말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을 팔아서 갚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만약에 겪게 되는 기업들이 이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앞으로 가격이 어떤 여정을 보일지 모르는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일부 기업들의 경우에 나가 떨어질 겁니다. 미국의 지니어스 그룹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비트코인을 축적하겠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선언을 했다가 본업이 좀 어려워지고 하면서 비트코인을 팔아가지고 뭐 상환하고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시적으로 갖고 있는 비트코인 밸류보다도 시가총액이 거의 뭐 한 절반 정도까지 떨어질 정도로 아주 저평가 상태까지 가기도 했었습니다. 주가가 그렇게 폭락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 또 좀 올라왔는데 어쨌든 이 비트코인 재무 전략을 스트래티처럼 우리가 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기업이 멀티플을 다 받고 그렇게 막 비트코인 가격을 다 아웃퍼폼하고 사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잘된 케이스가 메타플래닛의 사례이고 조금 잘 되고 있는 기업들이 일부가 있고 잘 안 된 케이스도 거의 한 절반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다 따라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시장이 보이는 앞으로 보이게 될 어떤 뭐 분명히 경기 큰 침체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금융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옥석가리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이제 주식을 살 때 어떤 점을 또 주의해야 할까요? 예, 이거 대단히 좀 중요한 질문인데 결국에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보통 어떤 지금 비트코인 재무 전략을 한다고 하는 기업들이 스트래티지를 제외하고 나면은 축적한 지가 대부분 1년이 안 됐거든요. 메타플래닛이 조금 그래도 된 편인데 작년 4월입니다. 그러니까 1년 2개월 된 거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1년이 안 된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본업들이 있어요. 본업들이 그래도 최소한 적자는 보지 않으면서 잘 영위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자본시장을 통해 가지고 자금 조달을 잘 하면서 비트코인의 뭐 일종의 뭐 그로스 휠이라고 할까요? 자금 조달을 하고 기업 가치가 비트코인 취득하고 기업 가치가 높아지면 그걸 레버리지 삼아서 또 자금 조달을 하고 이 어떤 휠이 잘 좀 선순환의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 기업의 어떤 주주들의 어떤 구성이 장기적으로 이걸 할 구성인지 만약에 단기적으로 그냥 뭐 적당히 주가가 오르면은 팔고 나갈 주요 주주들이 그런 어떤 생각으로 들어와 있는 기업인지 이런 것들이 따라 가지고 좀 많이 다를 수 있고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의 핵심 매니지먼트, 탑 매니지먼트, CEO를 포함한 혹은 이사회의 어떤 구성원들이 이 어떤 비트코인에 대해서 정말 중장기적인 어떤 열정과 어떤 30년, 40년 뒤에 포석을 가지고 하는 기업이냐, 그냥 단기적인 어떤
뭐 이거 하면은 메타플래닛이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작년 4월에 이제 1년 2개월 냈다고 그랬잖아요. 네. 주가 얼마 오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50배 올랐어요. 예를 들어 1억 샀다고 하면 50억이 된 거예요. 네. 실합니다. 예. 근데 그 사이에 비트코인은 60%밖에 안 올랐다면 70%가 약간 안 되는 66%가밖에 안 올랐어요. 예. 작년 4월 20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의 반감기 4월 20일이 반감기였거든요. 네. 23일인가 아마 메타플래닛 처음 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1년 2개월 사이에 메타플래닛 주가는 50배가 올랐는데 네. 이거 엄청나게 이제 성공한 케이스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메타플래닛처럼 되겠다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되는 기업이 있을 거고 안 되는 기업이 있을 거예요. 메타플래닛처럼까지는 안 되더라도 비슷하게 되는 데가 있을 거고 택도 없는 데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좀 해가지고 잘 됐다고 치자고요. 근데 20배, 30배 오르면은 팔고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기업은 사실은 스트래티지가 추구하는 방향을 따라가는 기업은 아닌 거예요. 한탕 해먹고 나갈 자금들이었던 거야,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투자자들은 좀 잘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알트코인 투자하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예. 그냥 뭐 단기 트레이딩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뭐 기업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이게 전환사채 같은 걸 발행하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약간 이런 방식이 또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괜찮은 걸까요? 예,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은 좀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좋은 방법인 게 그 전환사채들이 이자율이 없이 자금을 조달을 합니다. 대신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옵션이 주어지는 거죠. 주식이 많이 올랐을 때 주식으로 전환해 가지고 그거를 매도해 가지고 이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그러니까 그 전환사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자를 받지 않는 대신 이 기업 가치가 상승됐을 때 얻을 캐피탈 게인이 그 이자 받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기대가 된다고 하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식의 어떤 지금 자본시장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그 시비들의 30% 정도가 지금 비트코인을 사기 위한 자금 형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형태는 당분간은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마켓 또한 이런 식으로 좀 전이될 여지가 있다. 왜냐면은 스트래티지가 하고 있는 전략을 뭐 따라하는 기업들이 국가별로 하나씩 나오고 있거든요. 메타플래닛, 리믹스 포인트 같이 일본에도 그렇게 있고 뭐 한국에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기업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프랑스에도 뭐 블록체인 그룹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 국가별로 이런 기업들이 이제 계속 좀 등장할 여지들이 있는 거고 그들이 그런 형태로 자금 조달을 할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이런 쪽으로는 당분간은 좀 커질 걸로 보입니다. 예. 한국에도 그런 식의 전략을 따라하는 기업들이 이제 생겼다고 하셨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전략 통할 수 있을까요? 현재 지금 이제 법인 계좌가 허용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우회적인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취득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죠. 비트맥스라고 좀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언급을 드리는 건데 일단 그 기업을 차치하고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갖고 있는 비트코인 대비해서 멀티플이 한 4배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을 차치하고 향후에 이제 제도적인 어떤 환경들이 되고 하면 많은 기업들이 등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은 또 과열될 때는 또 좀 과열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멀티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중에 정말로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은 좀 소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계속될 수 있으려면은 각 회사마다 그 본업을 잘 충실히 해내야 되는지 그거를 확인해야 되나요? 본업이 어느 수준부터는 별로 안 중요해질 거예요. 예를 들어 MSTR의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본업의 비중이 뭐 그 회사 전체 그 기업 가치의 뭐 한 1~2% 정도밖에 설명을 못하는 수준까지 이제 그 비트코인이 설명하는 부분이 너무 커져가지고 그 정도까지 왔거든요. 그때는 이제 본업이라는 게 그 본업을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전에 해왔던 저 기업용 소프트웨어 제공하던 부분들은 이제는 이제 뭐 스트래티지의 어떤 사업 모델이 그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이제는 작죠. 근데 그 규모로 성장하기 전까지에는 어쨌든 본업에서 돈을 갉아먹으면 안 되거든요. 뭐 인건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기업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비트코인을 계속 사는 전략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상장을 유지하지 못한다거나 왜냐면은 상장 유지 요건들 중에 뭐 국내에서도 보면은 몇 년간 적자가 이어지면은 상장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약간 5년, 10년 뒤에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보유하는 게 업종마다 표준화될까요? 아니면 특정 산업군에만 국한될까요? 상당히 일반적인 모습으로 점점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예. 지금 그렇거든요. 다수의 기업들이 보면은 기존에 보면은 기업들의 어떤 재무 전략을 보면 그냥 단순하게 은행 거래만 하는 데가 있고요. 자금이 남으면은 MF나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금융 상품들을 가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펀드에 가입도 하고 현금이 좀 여유가 있고 할 때 그렇게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일정 부분 가져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원래 캐시플로우가 빡빡해서 별도의 금융상품의 이런 익스포저를 갖고 있지 않던 기업들은 어차피 비트코인을 사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본업 그냥 충실하게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현금이 잘 도는 기업, 뭐 대표적인 경우가 게임사 같은 경우겠죠. 게임사 같은 경우는 또 뭐 메타버스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게임의 어떤 방향성이 그쪽으로 산업 자체가 그쪽이다 보니까 이런 크립토 산업에도 굉장히 좀 적극적인 면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자본 배분을 할 때 제가 예전에 헤지펀드 운용을 할 때 그 채권 헤지펀드 운용할 때 우리 고객들 다수가 게임사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네. 예. 그 기업들이 왜 그러냐면 이제 게임사들의 캐시플로우는 현금 장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금 비중이 좀 있고 그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나 이런 데 이제 그 펀드들을 좀 익스포저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좀 절대 수익 같은 걸 좀 원하더라고요, 당시에. 그래서 제가 이제 당시에 이제 채권형 헤지펀드 운용할 때 게임사들 자금을 좀 받아서 운용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곳들은 비트코인 재무 전략을 수행할 여지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뭐 적게는 2에서 3%, 많을 경우에는 뭐 10% 이상을 비트코인으로 꾸준히 끌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게임사 아니더라도 그 외에 다른 산업도 현금 보유가 좀 여유가 있거나 이런 기업들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어떤 뭐 디지털 월드 관련된 그런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라고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좀 익스포저가 점점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보시고 있는 지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거는 이제 향후에 좀 많이 오를 수 있겠다 보고 있는 기업이 몇 개 있을까요? 오를 수 있겠다라기보다 네. 그냥 비트코인을 꾸준히 사고 있는 기업 중에 비트코인의 가치보다도 지금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샘너 사이언티픽 같은 경우가 좀 대표적일 것 같은데 여기가 꾸준히 지금 재무 전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티플을 전혀 못 받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 시장과 소통을 좀 잘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몇 가지 어떤 그 개선점들이 있으면은 멀티플은 바뀔 수 있거든요. 또 채굴 기업들 중에도 보면 뭐 마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갖고 있는 비트코인 정도밖에 안 되는 시총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굳이 뭐 개별 기업을 언급하자면 그 정도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윤수묵 대표님과 함께 이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여러분께도 이제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정말 좋은 이야기가 됐길 바랍니다. 네, 대표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제 성공의 진심인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저도 크립토 산업에 들어와서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다양하게 저도 시도를 해보면서 느낀 바가 돌고 돌아 결국 비트코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기간에 빠른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심보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확실한 부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다면은 뭐 비단 이런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이 됐던 다른 뭐 주식이 됐던 조금 더 현명한 선택들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바심을 버리고 조금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좀 계속 공부하고 접근해 가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시장 흐름을 읽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